예, 웬만큼 다 오셨습니까? 진행할까요? 보자, 좀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URL을 전해드렸는데, 왜냐하면 그거를 지금 진행할 때 들으면 이게 무한정 늘어졌어요. 한번 들으면 뭐 3, 40분씩 가니까 미리 좀 듣고 오시라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들었던 기억, 콘서트 참석했던 그 기억을 더듬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이문철 이야기 너무 오래 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 뒤에 오케스트라 연주까지 보내드렸는데 흐루샤요. 그 체코 지휘자인데 조금 색깔이 있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이문철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나서 진행하겠습니다. 볼륨을 일단 좀 높이겠습니다. 잠깐요. 이거 공유를 해야 되죠. 이제 이걸 공유를 해야 소리가 난다 하니까요. 조금 올려놓고 보겠습니다. 이쯤 올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0까지 올려놨는데 보겠습니다. 예, 그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오늘 듣겠습니다.
네, 1악장에서 중간에 스톱하겠습니다. 이제 2악장 아주 짧죠. 2악장이라도 분류하기 좀 그럴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이제 소위 인터미션이 있고 그다음 3악장 넘어가는데 3악장부터는 임윤차이가 막 오케스트라를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갑자기 목이 좀 막혀서 예, 오늘 일단 이 감을 갖고 이야기를 같이 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천상의 소리죠. 진짜 막기로 들어도 잘 친다 싶을 거예요. 이게 지금 아이폰으로 녹음한 건데 떨끄럭떨끄럭 소리가 들어가는 거는 제가 움직인 게 아닙니다. 옆 사람들이 움직인 겁니다. 의자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옆 사람이 움직인 거예요. 이 콘서트 해봐도 열로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니까 자꾸 움직이고 해서 찍찍거리고 삐그덕거리고 소리 나고 그렇습니다. 저는 연주 시작하면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소음 들어간 거는 전부 다 주변 사람 움직인 거. 자, 일단 그건 여담이고. 오늘 임윤찬 1악장 들어보셨는데, 이게 임윤찬 실력입니다. 오늘 또 어릴 때 영상 쇼츠제 올려드렸죠. 예. 이 친구만큼 잘 치는 친구가 있는데, 뭐 때문인지 빛을 못 보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BBC 심포니하고 같이 한 손여름. 여러분, 손여름이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2위를 한 최연소 입상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손여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인지 손여름이가 빛을 못 보고 있어요. 실력은 괜찮은데 저는 그 친구를 좀 길러야 된다고 보는데 뭔 사정이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미국 유학파가 아니면 미국으로 다시 가더라도 뭐 줄을 대어 가지고라도 이 독일 유학파거든요. 그래서 니드 작센주 출신인데 뭐 때문인지 하여튼 간에 손여름이가 자기 실력만큼 평가를 못 받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데 아마 임윤차이만큼이나 잘 나갈 수 있었는데 일단 우승을 못하고 준우승 했다는 거. 차이콥스키. 근데 그 초등학교 5학년 때예요. 이 친구는. 임윤차이는 17살 때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더 늦기 전에 지휘자로 변신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피아노 전공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다시 또 공부를 좀 해야 될 건데 본인 생각은 뭐 피아노를 그냥 굳힐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손여름이가 좀 아쉽다는 거. 자, 일단 오늘 뭐 그 이야기 하면 그렇고 오늘은 임윤차이 그다음에 이제 좀 더 가면 이제 오케스트라 흐루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이제 해가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들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으십니까? 제가 조성지 피아노를 들으면서 그 처음 이제 이 메이저에 제가 들으면서 그냥 별 관심 없던 관객으로는 몇 번 가봤는데요. 정말 이제 이쪽에 관심을 갖고 메이저에 처음 이제 접촉한 게 조성진 콘서트잖아요. 네. 우리 이윤정님 덕분에 조성진 콘서트를 갔는데 그때 바르톡의 야외에서라는 곡이 있습니다. 야외에서 바르톡 곡을 들으면서 그때 몇 곡을 쳤는데요. 베토벤의 전원도 쳤고 바르톡 야외에서 쳤고 그다음 브람스 곡도 쳤는데 다른 곡은 별 느낌이 없었는데 바르톡 곡을 칠 때 상당히 느낌이 좋았어요. 마치 그 어떤 장면을 눈에 보이게 친다 이런 표현을 제가 했는데요. 야 정말 잘 치는구나. 그냥 잘 치는 게 아니고 정말 보이게 치는구나. 잠깐요. 이게 제가 볼륨을 높여놓으니까 매니저가 오니까 띵띵거리네. 메시지가 오니까 띵띵거리네. 조금 낮추겠습니다. 네. 뭔 급한 이야기인지. 예. 오늘 이현정님 뭐 사정이 있어서 참석 못 하신다고 정갈이 받네요. 자, 일단, 네.
예, 보이게 치는구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도 제가 들어보면 이 더러더러 전부는 아니고요. 더러더러 정말 이렇게 보이게 치는 대목들이 나와요. 정말 잘 치는구나 싶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다른 오케스트라 연주를 할 때도 그런 느낌이 있고요. 굳이 피아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까? 과학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술이라는 게 말이죠. 음으로도 여러 가지로 쓰이잖아요. 디지털 신호로도. 소위 전자기 장, 진동수, 주파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소리라는 게 말이에요. 일단 소리는 주파수잖아요. 그죠? 소위 몇 헤르츠라는 주파수를 소리로 칩니다. 그죠? 음으로 치고 색깔은 뭡니까? 같은 건데 웨이브라고 합니다. 웨이브. 물결 같은 거죠. 사실은 같은 건데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건데 파장이죠. 웨이브는 어떤 의미에서 이 길이가 있습니다. 그죠? 이 파장의 길이 주파수라는 거는 단위 시간 내에 이게 몇 번 물결을 치느냐 문제고 파장 파동이라는 거는 한 번 물결 치는 간격이 얼마나 되는 거죠. 길이죠. 그죠? 한 번 파동 치는 한 사이클의 길이를 파동이라고 하고 주파수라는 거는 일정 단위 시간 초당 몇 번 이게 움직이는가 그런 거죠. 그죠? 똑같은 현상인데 기준점을 뭘 들이대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주파수가 되고 하나는 진동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동에 관계되는 게 파장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네. 일단 주파수는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헤르츠죠. 헤르츠.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음과 관련해요. 우리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이론적으로 20헤르츠 정도. 그 밑에는 뭐 개도 듣고 다 듣는다 하지만 사람은 20헤르츠에서 많게는 2만 헤르츠 정도까지 듣는다 그러죠. 젊은 친구들은 고음을 듣고 나이 들수록 고음을 못 듣죠. 고음은 가는 기가 먹습니다. 못 듣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이 고음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받은 거예요. 가는 기가 먹습니다. 빠르면 40대부터 잘 안 들리죠. 아주 희미하게 전에처럼 안 들릴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 출산하고 나면 급격히 기력이 쇠해지기 때문에 빨리 귀가 멀어요. 자, 일단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본다라는 건 뭘까요? 본다라는 거. 본다라는 건 이 길이죠. 그죠? 네. 이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라고 할 때 사실은 들으면서 어떤 현상이 물결을 치는데 그게 우리가 이렇게 보통 때 눈 뜨고 사물을 보듯이 그렇게 안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잘 치는 사람은 그렇게 보이게 쳐요. 전곡을 그렇게 칠 때도 있고 일부분만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느낌이 오죠, 보통은. 느낌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어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봤을 때 받는 어떤 감흥처럼 그렇게 이게 전달이 되게 친다는 거죠. 소위 진동이 울림이 있게 친다는 거예요. 울림이 있게. 전달이 된다는 거는 어떤 강도로 전달된다는 거는 주파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음악은 대체로 주파수에 의지하는데 이 파장에도 파동에도 파동적 요소도 있기 때문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흥이 있는 곡들은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컬러풀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음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잖아요. 도움은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치면 땅 때리면 눈앞에 붉은 빛이 쫙 깔려요. 쫙 깔려요. 예. 그 다음에 레음요, 레음. 이게 이제 뭐죠? 음계에서는 반음 올라가는 거죠. C 샵 치면은 약간 뭐죠? 노란 색깔이 깔린 붉은 빛이죠. 붉은 빛인데 노란 색깔까지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색이 되는 거죠. 그죠? 레. 완전 레가 아니라 반음요. 그 다음에 레의 음은 완전히 노란색입니다. 그러니까 도레, 이게 빨강 노랑이에요. 도레, 빨강 노랑. 그 반음이 이제 오렌지색이죠. 주황색, 오렌지색입니다. 이렇게 색깔로 보입니다. 음이. 근데 이 색깔이 막 이렇게 금방 16분 음, 32분 음, 그 다음에 높은 음자리, 그 다음에 화성까지 들어가면 이게 색깔이 섞여서 하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연법에서는 조건이
성립이 되면, 조건이 성숙이 되면 뭐가 결과로 드러나고, 이렇게 인연법에서 설명하는 거죠. 색이라는 것도 그런 거다. 형상이라도 그런 거다는 거죠. 이게 다 조건이 갖추어지면 형상이 드러납니다. 예, 그게 이제 음악의 세계고, 세계고 수의 세계입니다. 이 수는 바로 색깔도 감정도 다 나타낼 수 있어요. 일단 오늘은 지난 수경신 때 이야기 못한 수하고 색, 관련은 요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이제 다른 이야기 좀 해야 되니까. 자, 이제 임윤찬 곡을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들은 느낌 메모 좀 해놨으니까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떠듬떠듬 기억을 더듬어서 하면 시간을 너무 먹으니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좀 해놨어요. 이게 슈만 피아노 협주곡 A 마이너 A 단조잖아요. 그죠? 자, 이게 3악장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한다면 실제 들어보시면, 제가 1악장에서 끊었습니다만 실제 들어보시면 통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나요. 쭉 흐름이. 이민찬이 지금 클라이맥스 부분을 치지 않았거든요. 이 도입 전개 부분만 친 거예요. 소설로 치면. 예. 도입 발단,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맥스를 쳐야 되잖아요. 클라이맥스가 3악장이에요. 보통은 2악장, 3악장 걸쳐서 클라이맥스로 가는데, 지금 이 슈만 곡은 2악장이 거의 없어요. 그냥 있는 신용만 하고 그냥 바로 3악장이에요. 네. 자, 일단요. 제가 현장에서 들었을 때, 제가 현장에서 들었을 때는 굉장히 임윤찬은 내면적 서정성을 잘 표현하는 그런 연주자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바깥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치고 나가는 것보다는 내면의 뭐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따뜻함, 그거를 이렇게 잔잔히 확장시켜가는 그런 연주자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오케스트라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려고 애를 쓰는 연주자다. 뭐 애쓴다는 표현이 그런데 자꾸 대화를 하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파리에서 들었을 때 맥켈레는 이 대화를 거부한 거예요. 야, 닌 이대로 치고 난 내대로 해봐. 누가 잘하는지 한번 해봐. 뭐 이런 형식이 됐어요. 뭐 잘하는지라는 거는 제가 붙임말인데 조금은 네, 경쟁적으로 쳐버렸어요. 오케스트라가 치고 돌아버렸어요. 그 이민차의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그죠? 이민차의 스타일하고는 조금은 버거운 그런 게 파리였고요. 이 헤바우에서 흐루샤는 정말 잘해줬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잘해줬습니다, 흐루샤. 네. 더 나무랄 데 없이 정말 잘해줬습니다. 그 오케스트라가요. 예, 보시면 오케스트라가 어떤 의미에서 별 이렇게 개입 없이 피아노가 바로 따당 치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예. 이게 진짜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짜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보시면. 예. 굉장히 부드러운데, 전체적으로 따스한데, 긴장 관계가 그 안에 깔려 있어요. 이게 슈만의 이제 곡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슈만이 작곡을 참 잘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편하게 느껴지는데 그 안에 묘하게 긴장이 흐르는, 예, 예, 그런 어떤 게 돼 있고요. 이게 이명차이가 치면서 중간중간에 쉬는 틈이 좀 있어요. 특히 그 중간에 오케스트라 막 치고 나고 이럴 때 잠깐 같이 얹었다가 쉬는 구간이 있는데, 그럴 때는 보게 되면 이게 숨을 고른다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쉰다라기보다는 흐름을 타는, 현장에서 연주를 보시면 이명찬은 계속 몸을 이렇게 그 오케스트라 연주에 같이 이렇게 파동치듯이 몸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볍게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자기 차례가 오면 지휘자를 힐끗 보고 나서는 바로 들어가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다른 면에서 보게 되면 이명찬은 어쨌든 자기 내면의 서정성을 굉장히, 특히 이 곡이 이제 서정적 곡이니까요. 내면의 서정성을 굉장히 확장시켜가는 그런 스타일이고, 오케스트라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소위 소통하려는 그런 연주자였다. 그러고 실제 그런 연주였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다른 경우에는 이게 조금 흐려지는 경우들이 조금 보였다는 거고, 어쨌든 이번 그 콘서트 해방 연주는 이게 절묘하게 잘 됐습니다. 진짜 잘 됐습니다. 예. 잘 보시면 그 중간에도 보게 되면 막 이렇게 흥 있게 짜자자잔 짠짠 이렇게 치고 나는 그런 대목요.
마치 그 춤곡 비슷하게 그렇게 나가는 그런 부분도 보게 되면 그 이제 루바토라 그러는데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죠? 들어보시겠죠? 굉장히 부드럽죠?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빠르게 치고 나가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느리게 쳐지는 느낌도 없고 그렇다고 아주 뭐 너무 빠르다라는 느낌도 없이 치고 나갑니다. 근데 전체 곡을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이 슈만 곡을 연주자들이 32분에서 35분대에 칩니다. 보시면. 근데 임영찬은 30분대에 쳤어요. 지금 이 자료도 보시면 약 30분 내외일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친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중요 부위에 가게 되면 전혀 빠르다는 느낌이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칩니다. 그게 아주 이 친구의 아주 매력 포인트 같아요. 소위 천재적이라고 평가받는 부분 같아요. 굉장히 부드럽고 어떤 의미에서 차분한데도 결코 전체 박자에서는 느리지 않다. 부분에서는 아주 여유를 부리기도 해요. 예를 들면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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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 부분은 느리거든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여유 있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빠르다는 거예요. 빠르다. 네. 이걸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굉장히 중화를 잘 하고 있다. 부드럽다. 굉장히 부드러운 음악적인 루바토라고 그러죠. 루바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보게 되면 절대 이면차는 과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곡 전체 연주는 빨라요. 이게 참 묘미죠, 묘미. 그죠? 이게 뭐냐면 구조가 탄탄하다는 겁니다. 전체 곡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고 이해가 돼 있는 바탕에서 자기를 표현할 때 구조가 탄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이 골조가 탄탄하다는 거죠. 대충 골조 해가지고 뭐 이거 지어 올리면 골조가 삐그덕거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골조가 삐그덕거리는 걸 소위 이제 이런 어떤 낭만주의 음악 계열이잖아요. 이럴 때는 과장이라 그래요. 과장됐다. 감정을 과장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감정이 절대 과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연주다 이런 표현을 하죠. 굉장히 절제를 잘합니다. 과장되지 않습니다. 서정성이 과장되지 않습니다. 과장되면 추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서정이 과장되면 추합니다. 굉장히 맑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탄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 빠르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전체는 빠른데 오히려 액센트 있게 이민찬식의 액센트입니다. 전체 곡 전체로 봤을 때는 액센트 부분이 좀 약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민찬식의 액센트 부분에서는 굉장히 여유 있게 가는 것 같아요. 땅땅 소위 뭐 도시라라 하는 땅땅 늦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32분음표 정도 늦어요. 원래 악보보다 늦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느리다라는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오버한다라는 느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구조가 탄탄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곡이 완전히 소화된 상태에서 연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대충 연습에 나와서 칠만 하니까 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자기식으로는 익어 있는 거예요. 네. 건반을 치는 걸 보게 되면 절대 이민찬 건반은 무겁지 않습니다.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맑잖아요. 네. 근데 힘이 없지 않습니다. 네. 특히 중간 음역대를 보십시오. 높은 낮은 말고요. 중간 음역대요. 중간 음역대를 보시면 땅땅 이렇게 높고 낮은 거 말고 중간 음역 라라라라 이래 나가는 그런 부분을 보시면 무겁지 않습니다. 따뜻합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네. 그리고 이 피아노를 두드리면 땅땅 소리가 나는데 이 지금 녹음에서는 약간 소리가 깨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절대 금속성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참 그 묘한데 이 슈만곡을 치면 금속성 소리가 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특히 고음 부분하고 격차가 있기 때문에 금속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제가 들었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 내면의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곡을 쓴 듯이 칩니다. 들어보시면. 나무 곡을 치면 자꾸 기교를 부리게 되죠. 그리고 자꾸 분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임윤찬은 분칠이 없습니다.
특히 이 슈만 피아노 협주곡 들어보시면 이민찬의 분칠이 없습니다. 맑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절대 무겁지 않습니다. 투명합니다. 아주 투명합니다. 들어보시면. 그리고 따뜻합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협주곡이니까요. 무엇보다 이 오케스트라하고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피아노가 어떤 경우에도 오케스트라를 앞서가지 않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근데요, 파리에 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많은 기대를 갖고 또 이제 시내라고 해서 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응원하는 의미도 갖고 그렇게 파리를 갔었는데 맥켈레는 상대를 압도하려고 합니다. 네. 아직 어린 건데 어리다고 볼 수도 있고 임윤찬과의 관계에서 좀 경쟁 심리가 과도하게 자기도 모르게 표출됐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인종차별적 요소도 없지 않다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을 다 좀 느낀 현장이었는데요. 예, 절대 임윤찬은 오케스트라를 앞서가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압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케스트라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칠 때 보시면. 사막장 이럴 때는 그냥 막 치고 나가거든요. 원래 곡 자체가. 다른 사람들 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뭐 연주자가 뭐 하든 오케스트라 너는 알아서 해. 나는 쳐야 돼. 치기 바빠. 막 치거든요. 임윤찬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 그 바쁜 와중에도 그 진짜 분주한 와중에도 예, 마치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이 시선을 그 특정 연주자와 마주치면서 전체 오케스트라의 흐름을 보면서 칩니다. 지금 현장을 보셔야 돼요. 그런 걸. 음반 백날 들어도 허타입니다, 여러분. 저도 음반 들으면 되지. 그럼 바로 가나. 누구 말따나 내려올 산 바로 올라가나처럼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절대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는 오케스트라를 조금도 손상시키거나 능멸하지 않습니다. 예, 압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정말 오히려 겸손하게 배려하는 그런 건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따뜻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정말 따뜻해요. 절대 경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참 어린 나이에 곡을 치는 내내 보면 약간의 시기심이라도 있지 않을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금 마음이 앞설 수도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하네.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만큼 많이 연습이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테크닉이 좋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오케스트라를 상당히 존중합니다. 그 무지막지한 맥켈레 오케스트라도 그렇게 존중하잖아요. 서서히 사막장 때부터 압도하는 분위기. 제가 그냥 압도라고 하지만 그 맥켈레의 만행이 먹히지 않으니까 맥켈레가 맥이 빠지는 그런 뚝심으로 쭉 연주를 마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음악도 문법이 있거든요. 단락이 있거든요. 그걸 프레이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임윤찬의 프레이징은 절대 끊기지 않습니다. 문장이 끊기지 않습니다. 쉼표도 없고요. 한 문장으로 통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한 악장이. 잘 들어보시면. 임윤찬의 연주는 중간에 끊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연주 들어보시면 따당 치고 지 안 칠 때 되면 끊깁니다. 임윤찬은 호흡이 계속 이어진다. 호흡이 끊기지 않는다는 게 임윤찬의 특징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시면. 임윤찬은 호흡이 끊기지 않습니다. 제가 그럴 때 연주할 때 땀도 흘리고 뭐 하잖아요. 그 친구의 일거수일투족을 제 눈에서 볼 수 있는 한은 봤는데 행동 거지에서도 호흡이 아주 평온합니다. 피아노를 막 치고 하면 땀도 나고 숨도 가쁘고 하잖아요. 그런데 숨결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네. 폐활량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그 커튼콜을 할 때 들락날락 할 때 임윤찬 보십시오. 종종 그러면 보통 사람 2배 속도로 연주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이 친구가 폐활량이 좋다는 겁니다. 일단 신체적으로도요. 그렇지 않고는 자기 몸이 딸리기 때문에 연주 자체의 호흡에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임윤찬의 그런 의미에서 음악적 문장은 이유 없이 끊기거나 이유 없이 이상하게 봉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참 대단한 겁니다. 그게 진짜 따스함을 더 깊게 하고요. 부드러움을 더 깊게 합니다. 그리고 평온한 감을 줍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빠른 곡, 그 격렬한 부분을 들어도 편하게 들을 수 있게, 고요하게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정말 배려심 깊은 연주자입니다.
저는 뭐 천재적이라보다 정말 배려심 있고 겸손한 연주자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임윤찬은 멜로디 이 중심으로 연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문장 단위로 연주를 합니다. 문장 단위로. 그래서 그 연주를 들으면 그 연주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 이 말을 하네, 이 말을 하네,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네. 문장 단위로 연주를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물론 건반 하나하나씩 치지만 자세히 보시면 임윤찬은 문장 단위로 연주를 합니다. 그게 제가 들은 현장의 느낌이에요. 뭐 남들은 그냥 막 천재적이다 그러고 그냥 잘 친다 그러고 뭐 이 부분은 특이하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어떤 전문적 소양은 없고요. 일반인 감각에서 들어서 임윤찬은 문장 단위로 호흡이 끊기지 않고 어색하지 않고 호흡이 정말 따스하게 그렇지만 절대 건반이 힘있게 친다고 해서 무겁지가 않다. 굉장히 맑게 친다. 네, 굉장히 맑게 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면에서 보게 되면 이 곡의 동기 왜 이 곡이 나오게 됐는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하고 거기에 말을 해가면서 어떤 말을 할지를 생각하면서 말을 해가면서 감정 우리 그렇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눈을 부라리면서 따스한 말을 하면 상대방이 눈을 따스한 말로 안 듣잖아요. 왜 성질부터 내 이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까지 서정성까지 얹어서 정말 정확하게 동기와 흐름을 반영하는 연주를 합니다. 들어보시면. 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절대 무미건조하지 않습니다. 조용조용 칠 때도 무미건조하지 않습니다. 촉촉합니다. 촉촉합니다. 솔로로 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분명히 치고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솔로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오케스트라가 늘 같이 있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 유기체적 연주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생물학적 표현이 들어가서 좀 그렇습니다만 음악 이야기에 굉장히 독특한 연주인데 제가 들은 바로 제 느낌을 정리한 거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보스턴에서 좀 2달 뒤에 보스턴에서 같은 곡이 있길래 좀 어떻게 변화가 있나 그 부분이 어떻게 변화를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은 시도를 하냐고 봤는데 변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 하면 좀 이렇게 박력 있게 쳐야 되는 부분에서 조금 조심스럽다. 조심스럽다. 그 다음에 특히 그 사막장 부분에서 그 클라이맥스 올라갈 때요. 이 뭐죠? 등판로, 오르막을 좀 이렇게 가파르게 한다기보다는 뭐라 그럽니까 이게 산 자락이 넓은 산 있잖아요. 지리산처럼 그렇게 아주 크게 좀 커브를 그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아쉬웠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연주 시간이 다 마치고 보니까 결과론적이지만 연주 시간이 좀 짧지 않았냐. 그 시간만큼 이 클라이맥스 부분을 좀 충분하게 그렇다고 숨이 차지 않게 부드러우면 이민찬 특징이 부드럽잖아요. 쭉 연결하면서도 쭉 이렇게 올려주는 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클라이맥스의 곡률 커브를 좀 더 우람하게 하는 그런 어떤 연주가 조금 아쉬웠어요. 웅장하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아주 맑다, 따스하다, 아, 참 곱다. 그런 느낌이었지. 아주 이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슈만이 막 좋아, 짝사랑하다가, 그 다음에 뭐 고백하려고 그러니까 클라라가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막 애가 타서 막 그러다가 드디어 클라라를 얻었어. 클라라가 좋다 그래. 사랑을 고백하니까 오케이 했어요. 그 환희에 참 그거요. 세상 다 줘도 막 모자랄 것 같은 그 환희를 좀 충분하게 묘사해주는 그 클라이맥스, 그 공유를 조금 더 살려줬으면 하는 거였는데 여전히 보스턴 때도 이 공유를 안 살려주더라는 거. 못 살린다기보다 안 살려주더라는 거. 그래서 연주 시간이 나중에 보스턴 걸 따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요 아쉬운 뭐랄까 공률 부분 때문에 연주 시간이 조금 짧아지지 않나. 요 부분을 조금 늘려서라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뭐 제가 듣는 입장에서 이런 아쉬움이지 실제 치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 늘리다 보면 전체 곡의 균형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클라이맥스가 좀 낮다, 밋밋하다. 그냥 막 치고 그냥 가버리는. 그래서 제 표현 거칠 대로 이해하십시오. 막 치고 그냥 가버린다는 표현이 좀 거친데요.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볼륨이 있었으면 클라이맥스 부분. 클라이맥스가 조금 아쉬웠고 다이내믹하게 나가야 되는 부분을 모르겠어요. 이 다이내믹한 데 힘을 줘버리면 좀 뭐랄까요, 이 구조가 약간 흔들린다고 생각을 했는지 어쨌든 간에 그런 박력이 조금 떨어졌어요. 박력이 약간은 못 미쳤고 이 등판 절정 부분에서 막 치고 올라가 벅찬 느낌이 조금 약했다는 거. 네. 근데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리드미컬하고 아주 다이내믹한 연주였어요. 제가 너무 빠르게 지금 막 쏟아내서 이야기를 하나요? 이게 제 느낌이었습니다. 느낌이었습니다. 예. 예.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절제할 줄 아는, 예.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청중까지도 배려할 줄 아는 연주자라는 거. 그거는 확실합니다. 누가 들어도 그거는 확실합니다. 예. 절대 우리가 저 반클라이번 그 콩쿠르 나갔을 때 임윤찬에 보시면 스크라민도 그렇고 리스트 곡도 그렇고 굉장히 화려하게 치잖아요. 그 곡 자체가 화려하지만 근데 절대 이 슈만 곡 연주에서만은 적어도 화려하려고 하는 그런 화려하다는 게 내 이렇게 잘 치라는 특정 부분에서 기교를 뽐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교를 뽐내거나 그런 사념이 들어가는 건반 한 개도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뚝심이에요. 뭐 수행으로 치면 인욕행이 몸에 딱 배어 있는 거예요. 정말 인욕할 줄 아는 연주자입니다. 참 그 부분은 칭찬해도 아무리 칭찬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예. 이 곡 자체는 어떤지 제가 모르겠는데 굉장히 프레임이 구조가 탄탄했다. 탄탄했다. 예.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맑고 투명했다. 그렇다고 해서 두께가 얇은 것도 아니었다.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정말 균형 잡힌 대화체적 구조 속에서 자신의 내면적 서정성을 한껏 뽐낸, 조금 아쉬운 부분은 한껏 부분은 빼더라도 마음껏 표현해낸 그런 연주였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제가 임윤찬의 연주를 콘서트 해보고서 들은 느낌입니다. 그거를 메모를 정리를 해서 제가 강의처럼 막 쏟아냈습니다. 저는 전문가적 소견이 아니니까 잘못된 부분이 또 그냥 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들어보시고 제 녹음 자료, 제가 학습용으로 이거 녹음을 꼭 합니다. 이걸 뭐 어디 뭐 누구처럼 막 이렇게 유튜브 만들어서 뭐 앵벌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제 공부를 위해서 비싼 돈 들여가지고 그 귀한 시간을 위해서 갔는데 그 현장에서 듣는 것만으로 다 못 듣겠더라고요. 이게 수십 번, 수백 번 돌려서 들으면 이 부분이 내가 놓쳤네, 이 부분 놓쳤네라는 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뭐 외우다시피 되는데 슈만곡 지금 임윤차이 치는 스타일은 거의 외우다시피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치는 거 보면 이 부분이 늦다 빠르다 이제 임윤차이 기준으로 다 판단하는 거죠. 조성진은 임윤차이보다 한 1분 늦습니다. 네. 그리고 아르헤르치 그 여성 피아니스트로서는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친구인데 저는 손여름이가 그 친구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래 아쉬운데 어쨌든 간에 아르헤르치는 약 35분 걸립니다. 34분, 35분. 차일리라는 그 지휘자하고 아르헤르치라고 손발을 잘 맞추는 편이에요. 네. 어쨌든 간에 뭐 그건 나중에 우리가 기회 되면 또 보기로 하고요. 지금 오늘 첫 제가 현장 메이저에 접한 거예요. 조성진 때는 제가 녹음을 한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르토크는 진짜 잘 쳤습니다. 제가 그때 느낌이. 그때는 이면차의 저 콘서트 해봐고 갈 때만큼 공부도 안 돼 있을 때였는데 거의 막기 수준에서 뭐 갑자기 티켓 준다 하길래 내가 옷도 없다, 예습도 안 했다, 시간도 없다, 그래도 뭐 하길래 하지 못해가 매니저가 이제 뭔데 아쉬워하더라고요. 조성기 피아노 연주를 가보고 싶은데 제가 안 가면 티켓이 없으니까. 그래서 매니저 때문에 찬조 출연해서 가다시피 갔거든요. 또 주는 성의를 봐서 이제 갔는데 정말 잘 갔다 싶더라고요. 그 막기 상태에서 아무 준비 없이 갔는데 이게 보이게 치네라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진짜 바르톡은 진짜 보여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게 뭐 있다.
이게 그냥 학교 다닐 때 그냥 딴따라들 제가 뭐 공부 뭐 해가지고 음대 가고 미대 가고 뭐 이래 생각했던 그 얼마나 무지했는지 이제 점점 더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무궁무진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콘서트 해봐고 임윤찬 1악장 부분 뭐 전체까지 조금 이렇게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머지 들어보시기를 하고 제 느낌은 그랬다는 거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겸해서 바로 직전에 정명훈 지휘자가 예, 오페라를 했죠. 자, 정말 참 똑같은 공간에 저번에 가디너 경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은 배치도 다르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좀 특정인을 거명해서 좀 그런데 그냥 편하게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번에 정명훈 지휘자가 그 오페라를 할 때 나는 그 KBS 교향악단에서 같이 하잖아요. 악장이 그 악장이 그대로 나오는가 내가 궁금했어요. 네, 오케스트라 마스터 있잖아요. 역시 악장을 바꿨더라고요. 악장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악장 바뀌고 멤버들도 딱 필요 멤버로 추렸더라고요. 어중이 떠중이 다 데리고 연주하는 게 아니고 딱 추렸더라고요. 그리고 합창단 배치를 딱 따르게 하면요. 가운데에 여성이 있고 양옆에 남성을 집어넣었던 거죠. 전에는 그냥 남자, 여자 일렬로 세웠거든요. 같은 성남시 합창단인데. 그리고 같은 스탠드형인데, 물론 뭐 롯데아트홀, 그 다음에 여기 뭐죠. 예술의 전당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술의 전당 때는 TV 때는 잘 나왔다 그러는데 그건 마이크 대가 뽑은 거라서 그렇고 객석에서는 합창단 소리 거의 안 들렸습니다. 솔로 이야기 노래는 귀청이 찢어 나가는데 합창단 소리는 개미 소리처럼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기가 막혔거든요. 합창이 절묘하게 들어가면 정말 멋집니다, 여러분. 악기보다 사람 목소리가 더 훌륭하거든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어린이 합창단. 그 구간에는 어린이 곡이 들어가거든요. 칼멘 안에. 그 다음에 역시 성악은 뭐 우리나라 성악가 중에도 이제 세계적인 성악가 나옵니다. 조수미, 뭐, 그 다음에 김지훈 이런 성악가들이 나옵니다. 저는 김지훈이가 부르는 거, 바리톤 김지훈이 부르는 걸 아직 못 들어봤는데, 조수미보다도 김지훈이 더 잘한다 그래요. 남자 성악가인데. 뭐 그런 사람이 있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성악가들이 배기통이 안 됩니다. 역시 주연은 외국애를 발탁했더라고요. 아마 정명훈 지휘자의 안목 같고, 국내 성악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정말 명작이었습니다. 명작. 이 KBS 정기 연주회니까 분명히 방송할 거예요. KBS에. 여러분들 그 방영 일자를 보시고 꼭 보십시오. 연주하고는 음향이나 조금 다르게 좀 더 좋게 뽑을 건데 어쨌든 더 좋게 뽑든 안 뽑든 그 연주는 정말 명작이었습니다. 아, 역시 정명호이구나. 정말 멋지게 연주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같이 간 매니저가 또 보고 싶다. 또 보고 싶다. 연주 딱 끝나고 박수 치고 돌아서 나오면서 또 보고 싶다. 그럴 정도로 연주가 멋졌습니다. 진짜 멋졌습니다. 제 아이폰에 올려드렸는데 그거는 롯데 콘서트홀 음향이 그렇습니다. 그 안내 방송 들어보셨죠? 기차역 대합 시리즈 그게 어떻게 콘서트홀인지 난 참 기가 막혀. 해외 유수 콘서트홀 가보셔야 됩니다. 안내 방송 나올 때부터도 정말 정말 음악적으로 나옵니다. 깨끗합니다. 이렇게 막 기차 대합실처럼 그런 데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롯데 콘서트를 가서 그것도 우리는 아쉬운데 그걸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험담이 아니고요. 처음 롯데 콘서트를 갔을 때 그 짐머만 리사이트를 할 때 갔었거든요. 짐머만 여러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입니다. 좀 괴팍해서 그렇지 쇼팽 콩쿨, 차이콥스키 콩쿨 뭐 이래가지고 콩쿨만 나가면 다 우승한 친구예요. 그럴 정도로 피아노는 잘 치는데 이 임윤찬이가 유명해진 게 그 짐머만이 임윤찬이 그 도쿄 이번에 제가 갔던 가와사키 홀요. 그 가와사키 홀에서 연주할 때 극비리에 참석했다가
이면차이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치길래 이면차이라 그러는지 내가 안 들어봐요. 주변에 아무한테도 내가 간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극비리에 자기가 갔는데 다 연주 끝나고 난 다음에 혼자 기립박수를 쳤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말라 해놓고 티가 나쁜 거죠. 아, 이거 진멍아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래 된 거죠. 근데 진멍아니 기립박수를 치니까 아, 역시 이면차이구나 이래 된 거죠. 아, 갑자기 이제 유명세 카라얀이 칭찬하면 조숨이 뜨듯이 그래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찐머만 리사이틀 때 롯데 콘서트를 갔는데 완전 이게 동네 목욕탕이었어요. 제 느낌, 첫 느낌은. 탕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뭐 야야 뭐 어떻게 하면 소리가 망망망 울리잖아요. 이거 완전 목욕탕이다 그랬어요. 참 우리 수준이 그렇습니다. 정말 괜찮은 돈 있는 집안도 그렇게 콘서트를 그려 놔놓고 세금 절세 방안으로 콘서트를 했을 거예요. 음악 예술 분야를 하면 세금을 안 내거든요. 일정 금액까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안 그러면 구세 갖추기가 조금 아쉬워요. 같이 돈이 있는데 도쿄에 가면 산토리홀이라고 있습니다. 같은 기업, 그쪽은 뭐 중공업이고 이쪽은 소매상입니다만 산토리홀은 40년 전에 만들었는데 우리 예술의 전당과 비슷하잖아요. 만들었는데 음향이 정말 천상의 소리라 그러잖아요. 뭐 제가 듣기에는 그만큼은 아니던데 어쨌든 간에 소리가 좋아요. 우리는 왜 이래 전부 돈 빼먹고 대충 지니까 이러는 것 같아. 그죠? 라디오 놓고 벽 두드리면 쿵쿵쿵 울리잖아요. 그럼 소리가 가 때리면 이게 다 목욕탕처럼 울릴 거라고. 뭐 그건 또 저담입니다만 좀 아쉬워요. 콘서트는 정말 아쉬워요. 그냥 3일전 기념식장이에요. 기념식장. 진짜 아쉬워요. 그 이야기는 그렇고 이번에 어쨌든 정명훈의 콘서트 오페라 참 그 유형이 좋더만요. 원래 오페라 그러면 무대 장치 해놓고 뮤지컬 연극처럼 그래 막 하잖아요. 연기해가면서. 그게 없이 딱 핵심만 추려서 하는데 저는 그게 훨씬 좋더라고요. 아마 그 경비도 덜 들 거예요. 제작비 이런 것도. 출연진이 적게 드는 거예요. 엑스트라 뭐 밥값이라도 줘야 될 거잖아요. 저는 콘서트형 오페라가 참 좋다라는 느낌을 했고요. 역시 정명훈 씨 잘하더만요.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 방송 꼭 보십시오. 제 음원은 조금 높은데 멀리 떨어진 데서 녹음을 해서 조금 그렇다가 또 롯데 콘서트 자체가 소리가 썩 좋지는 않아서 이게 좀 뭉개질 거예요. 네, 뭉개질 거예요. 그 점 감안하시고 현장에서 보십시오. 네. 후사의 노래 칼면 딱 시작할 때 정명훈 그 TV를 꼭 보셔야 됩니다. 딱 오면서 박수 치자 지휘자석에 딱 올라가다 바로 발로 그러면서 바로 들어가잖아요. 원래 그 투사의 곡 자체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예를 들어 중간에 휴식 때 나오면서 아니 보통 뜸 들이고 시작하는데 올라서다 바로가 질러버리네요. 그 곡이 자도 원래 그렇다. 그 청중들이 긴장을 해야 되는데 청중들이 다 계속 박수 치고 있잖아. 우리 사람들 박수 치는 거 참 문제예요. 어쨌든 명 진짜 명작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KBS가 아마 이 작품을 하는데 엄청 예산을 많이 썼을 거예요. 다 좋아요. 특정 작품을 1년에 그런 대작을 몇 개만 성공시키면 좋죠. 하나도 성공 안 시키고 다 그만한 걸로 1년 보내는 것보다는 좋은데 문제는 그래서 팬 관리가 되겠냐. 이게 어쨌든 간에 재정이 돌아가야 이 다음을 보는 거거든요. KBS 심포니 뭐 어디서 돈이 나와요. 후원에 나오고 티켓팅이 돼야 될 거잖아요. 발권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평소에 팬 관리가 돼야 된다. 조금은 그런 의미에서 음악 감독이 확실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이 자꾸 객원 지휘자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정명훈 지휘자는 정말 좋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뭐 후원 회원이 되고 싶어도 1년에 한두 번 괜찮은 연주가 있으면 그거 뭐 그때 발권하면 됐지. 그렇다고 뭐 후원 회원이라고 특별히 뭐 티켓팅 더 혜택 주는 게 없거든요. 외국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후원 회원이 먼저 발권하고 남는 표 일반 매표입니다. 표 안 남고 후원 회원이 다 사버리면 표 못 삽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후원 회원 뭐 우선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진짜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제가 절절 자제를 하겠습니다. 정말 후원 회원이
뭔 의미가 있냐. 서울시장 때도 제가 후원회원 잠깐 했었는데 아무 뭐 없었거든요. 그냥 후원 회비만 걷어내고 고맙다는 카달로그나 날아오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때 정명훈이 있을 때요. 난리치고 그만두고는 또 저도 후원회원 나와버렸는데 도쿄필이 그러다가 망한 거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심포니 뭐 여러 심포니가 있지만 그래도 뭐 대표적인 게 KBS 심포니라면 KBS가 이뻐서가 아니라 KBS는 별로 안 이쁘지만 어쨌든 심포니는 이뻐할 미워할 일이 없잖아요. 어쨌든 좀 그걸 잘 좀 조절했으면 좋겠어요. 다 고르게 수준이 되고 임팩트가 있어야지 뭐 하나는 막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나머지는 가면 아이 저 늙은이가 왜 와가 저 연주가 되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리허설은 했어? 이럴 정도로 막 이렇게 갭이 너무 많아버리면 그렇죠. 후원회원 안 합니다. 후원회원이 짱짱해야 되거든요. 기업 후원회원도 있어야 되고 일반 후원회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매표하는 팬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래가지고 KBS가 장사가 되겠나 싶어요. 장사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장사 안 됩니다. 2달, 석 달 공치다가 그죠 실망 안겨주다가 그러면 정명훈 것만 볼 거야. 예를 들면 장한나 것만 볼 거잖아요. 그러면 걔들 것만 딱 손 꼽고 있다가 티켓팅하면 되는 거예요. 뭐 R석이든 뭐든 티켓팅하면 되잖아요. 그게 오히려 싸게 치거든요. 후원회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준을 좀 고르게 해주고 그다음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다른 운동도 보면 프로그램 운영이 영 안 되잖아요. 다른 외국 같은 데 보면 티셔츠만 팔아도 구단 운영이 될 정도인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라는 거, 왜 안 될까? 같은 자원을 갖고. 이 진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 이거 완전히 정명의 사금모택이다. KBS 신문위에서는. 이거 한다고 엄청 돈을 때려 부술 거 아니냐. 성악가들, 지휘자 다음으로 몸값 비싼 게 성악가인데.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애들 데리고 오려면 한 번 하는데 6천만 원씩 줘야 되거든요. 성악하는데요. 한 번 하는데 그 뭐 리허설 포함 옵션일 수도 있고 리허설은 별도로 또 추가 옵션일 수도 플러스 마이너스 옵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 이틀 했잖아요. 서울에서만. 그럼 1억 2천이에요. 성악가 한 사람이. 정명원 지휘자는 1억 5천입니다. 근데 얼마인지 까불려지지는 않는데 대체적으로 떠도는 부문에 1억 5천 정도를 받는다. 한 번 지휘할 때. 그럼 이틀 지휘했으니까 3억이잖아요. 뭐 제가 정확한지 아닌지 뭐 뜬 소문이기 때문에 이건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는 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풍문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쓰고 나면 예산이 없죠. 그러니까 러시아 저 뭐 왕년에 잘 나갔던 뭐 할아버지 데리고 가지고 대충 떼우고 2번, 3번은 정기 연주회락 하고 대충 떼우는 거예요. 국내에 지휘자 올리면 티켓팅이 안 되거든요. 이게 지휘 안 보죠. 그러니까 뭐 외국에 누가 왕년에 뭐 했고 뭐 했고 경력은 화려한데 가보면 할아버지야. 절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게 아니고 음악에 맞춰서 그냥 팔만 흔들고 있어. 커튼 콜이 안 돼. 나갔다 들어왔다가 안 돼. 어기저기. 그 할아버지 돌아올 때까지 박수 쳐야 되잖아요. 그 박수 치다 나가버린다니까 청중들이. 그는 오지 못할 총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KBS 심포니가 잘 되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지 험담이 아닙니다. 잘 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작품 수준이 좀 골라야 된다. 그리고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빨리 괜찮은 상임 지휘자를 물색하는 게 방법이지 않겠냐. 그게 돈 아끼고 팬을 모으는 방법이다 생각을 해요. 이미 떠가지고 몸값이 막 오를 대로 오른 사람 말고 그래도 괜찮은 지휘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요새 잘 나가는 넬손스, 그 넬손스 후계자 뭐 이런 게 있을 거라고요. 카라얀의 후계자 뭐 있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좀 이렇게知명도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좀 물색하는 방법이 어떨까? 이거는 뭐 전혀 무례하니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음악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거. 바로 직전 소식이었습니다. 다시 이제 마칠까요? 이민차 이야기 좀 더 할까요? 이민차 이야기는 제가 그냥 막 메모 읽듯이 막 쏟아내버려가지고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민차는 어쨌든 그랬습니다. 남들은 막 천재적이라고 일변도로 막 칭찬하는데 제가 들을 때 아쉬운 부분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들을 때는. 근데 보스턴 심포니 때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네, 그 곡은 또 바뀌었지만, 그래서 슈베르트 곡은 또 제가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곡은 바뀌었지만 일본에서의 연주도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다. 보스턴 한 달 뒤잖아요, 제가 간 게. 4월 7, 8, 9니까 20일 뒤죠. 제가 보스턴에서 3월 19일 날 들었으니까. 20일 뒤에 들었을 때 곡은 바뀌었는데, 곡이 바뀌니까 뭐라고 비교가 안 되니까 뭐라 말씀을 드리기 그런데, 썩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다. 3일 연타석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게 날짜마다 조금 컨디션 반영이 많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고, 그 현장 사정도 있고, 악기 수준이나 이런 게. 제 개인적으로는 슈베르트 곡, 그 곡은, 아, 마지막 날 정말 잘 쳤는데, 그보다가는 둘째 날이 조금 임팩트가 좀 있었다. 네, 완성도는 마지막 날이 좋았는데, 임팩트는 제 개인적으로 조금 임팩트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임팩트 있는 거는 둘째 날이 좀 좋지 않았나 싶고, 그래. 첫째 날도 슈베르트 곡은 잘 쳤습니다. 자, 일단 뭐 그거는 우리 나중에 또 볼 거니까요.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올려드린 그 흐루샤요. 흐루샤. 예, 흐루샤 부분 보셔야 됩니다. 흐루샤가, 지금, 흐루샤까지, 예, 이제 흐루샤 이야기 조금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URL을 올려드렸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흐루샤 이야기를 할 건데요. 흐루샤 곡을 찬찬히 들어보시면, 예, 흐루샤 곡은 어쨌든 간에 유럽에서 클래식의 강자라고 하는 쪽이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 그다음 프랑스 뭐 이렇게 칩니다만, 이쪽으로 가면 체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체코 굉장히 셉니다. 요새 잘 나가는 지휘자들이 체코, 라트비아 뭐 이쪽 애들이에요. 네. 요 체코 연주자, 소위 이제 뭐죠, 드보르작이 음악사에서는 후기 낭만주의로 불려지잖아요. 비둘기, 야생 비둘기, 드보르작 작품. 그다음에 수크의 프라하라는 도시를 이제 서정적으로 풀어내는 건데, 이게 소위 낭만주의 중에서도 후기 낭만주의 작품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곡 스타일이 체코 계열입니다. 체코, 폴란드, 예, 그다음에 헝가리 뭐 이렇게 빠지는 그 라인이에요. 예, 예, 쇼팽은 폴란드고, 예, 리스트 이쪽이고 조금 다르죠, 그죠? 예, 체코 스타일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이민차하고 체코 스타일하고 참 잘 맞아요. 체코의 음악이 이게 뭐랄까 굉장히 서정적인데도 절제된 절제미가 있습니다. 네. 음, 그런 부분이 이민차하고 잘 맞았지 않나, 제 느낌이 조금 그래요. 네. 그러고 연주를 들어보시면 굉장히 의성어를 음악적으로 풀어내는데 익숙합니다. 비둘기 울음소리라든지 프라하의 그 이렇게 사람들 저작거리에 다니는 소리, 프라하의 여러 도시 소음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음악적으로 담아내는데 굉장히 능숙합니다. 그 의성어에 굉장히 밝은 것 같아요. 제가 들어봤을 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그리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어둡죠. 그네들 역사기도 한데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어둡지만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참 묘한 건데요. 묘하게 이렇게 쭉 깔리는 어두움이 있어요. 어두움은 있는데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예,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좀 이렇게 사귄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느낌, 자기 반성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자기 반성력을 안으로 사귀는 그런 느낌이 강해요. 체코 음악이.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좀 더 시간을 갖고 천천히 또 제가 들은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두 곡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 곡이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프라하 느낌이 조금 더 좀 이렇게 서정성이 강하고요. 이쪽은 굉장히 조금 재미있습니다. 네. 동물원에 온 것 같이 재밌습니다. 야생 비둘기 꾸룩꾸룩 우는 소리, 음악적으로 이렇게 담아내는 캐스터네치나 이런 악기들이 연주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친근한, 하나는 친근하고 하나는 좀 서정적이고, 그 곡들을 오케스트라가
이어서 연주를 했습니다. 자, 일단 막 그 정도로 오늘 개략적으로만 뒷곡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면창 곡, 사막장까지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사막장을 꼭 들어보십시오. 사막장 정말 잘 칩니다. 현장에서 사막장을 연주하는 모습을 봤을 때요, 그냥 같이 몸이 덩실덩실 춤이 춰질 정도예요. 이면창이 오케스트라를 온통 갖고 논다라는 느낌이 맞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흥겹게 칩니다. 정말 흥겹게 칩니다. 연주가 다 끝나고 나서 지휘자가 오히려 이면찬에게 감동할 정도로 오케스트라에게 또 하나의 오케스트라 멤버처럼 오케스트라의 흥을 돋궈주는 기가 막힌 연주였습니다. 이 사막장이. 알레그로라서 좀 빠르기도 합니다만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면찬 얘기 뭐 다음 시간 또 안 하겠습니다. 흐루샤로 다음 시간 넘어가고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